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림의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가장 감정 소모가 많은 게 가족 간의 분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심한 것이 바로 동업자끼리의 다툼이에요. 정말 죽자사자입니다. 횡령, 사기,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온갖 소송정이 난무하고 이 전쟁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사실 동업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 두면 소송까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왜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동업을 할까요? 단순히 서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업 분쟁을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단 우리가 하려는 동업이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돈도 놓고 일도 같이 해야 동업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동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조합 형태와 회사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합과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회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조합 형태의 동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조합 형태의 동업이 우리 자영업 현실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동업입니다. 먼저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이 경우 동업체는 당사자가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 약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결합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3명이 모여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 한 명은 현금, 한 명은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3명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한 것이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에 해당하죠. 그런데 동업자 중에 자본만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죠. 동업자 중 한 사람은 자본과 노무를 둘 다를 출자하고 다른 사람은 자본만 출자하는 형태인데요. 이때 그 출자된 자본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합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통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동업이냐 투자냐 심지어 단순 대여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소송 중에도 투자했던 자금을 대여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있었던 소송도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분쟁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자 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를 출자해서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그 동업자가 동업에 출자된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법의 익명조합에 해당합니다. 이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이 출자한 사람한테 분배해 주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제작할 때 바로 이 익명조합 형태로 진행했어요. 그때 제작사에서 익명조합원을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가 거액의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조달하려고 출자자를 모집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경우죠. 이때 출자금은 영화 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 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죠. 출자자는 나중에 영화 개봉 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익명은 이름을 숨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은 대외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조합은 대외적으로 영업자의 단독 기업인 거죠. 웰컴 투 동막골의 제작사는 필름 이수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필름 이수다가 혼자서 만든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같이 만든 영화는 아닌 것이죠. 단지 필름 이수다와 익명조합원 그들 내부적으로만 이 영화가 공동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자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만 출자를 하고 노무는 출자하지 않고 영업도 하지 않는 사람도 출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죠. 이것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해당하는데요. 합자조합이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서로 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업하다가 10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무한 책임 조합원은 자신이 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 상관없이 그 100억 원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 책임은 말 그대로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니까 유한 책임 조합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 손실보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한 책임 조합원을 업무집행 조합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익명 조합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반문하실 텐데요. 투자자는 유한 책임지고 경영자는 무한 책임진다는 점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대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경영자의 단독 기업이냐 조합원들의 공동 기업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의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합자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입니다. 이 합유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거는 공동 소유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단순 공유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내 지분만큼 분할해달라고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유는 반드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 혼자 지분도 처분이 가능하고 조합이 해산되기 전까지는 분할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함부로 조합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려면 익명조합이 아니라 합자조합 형태로 동업을 시작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를 낼 때에도 그 노무를 제공하는 그 사람 개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낼 게 아니라 우리 공동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내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력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억 원, 그 재력가가 자신의 돈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에 발명가는 실제 그 사업 업무를 수행하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거기에 투자한 재력가는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의 경영에 투자한 그 재력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열람하거나 감사할 이 감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